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매몰자가 발생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업장 시설 점검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밤사이 더 이어진 뒤 주말인 내일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은 오후 늦게나 밤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말 가을비는 제주도에 최고 60mm, 내륙에는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에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수능일이 있는 다음 주에는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에서 8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섭씨 1.42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1850년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3년 기록은 지난해 1.55도로 경신됐습니다. 결국 2023년부터 3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톱3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의 스페이스워드 미션 발사 예정일이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기상 조건과 발사체 위성 간의 통합 절차, 발사 안전 통제와 현지 운용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나노는 높이 21.8m, 직경 1.4m의 2단형 우주 발사체로 1단과 2단에 각각 추력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과 3톤급 액체 메탄 로켓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워드 미션은 위성을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임무입니다. 중국의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이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뛰어난 과학적 펀드 지원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입니다. 모집 분야는 자연과학, 공학, 기술 등의 분야이며 연봉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 거주지와 자녀 학교 등록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신 이메일 주소는 천fb.com인데 중국의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교획을 뜻합니다. 이 같은 천인교획 이메일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수백 건이 뿌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유출 등 국내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천인교획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전수조사를 요청한 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연구소 11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메일 대다수는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됐지만 메일을 열어본 연구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연연이 조사한 메일 도메인 차단 등을 시행하자 이후에는
단체 메일을 보내는 대신 이름을 바꿔 개별 접근하는 등 방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국과학기술원교원 149명에게도 천인계획 메일이 발송됐지만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천인 계획의 변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의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으로 사람까지 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단순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복통과 설사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장질환으로 주로 20, 30대에게 나타납니다. 혈액과 점액이 섞인 묽은 변이나 설사를 보이고 심할 경우 복통과 탈수, 체중 감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혈액과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등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 환자 수는 2020년 4만 8천여 명에서 2024년 6만 2천여 명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 스트레스 등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장내 면역 기능과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심할 경우 수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진단되고 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약 복용입니다. 꾸준히 잘 복용하면서 그리고 규칙적인 검사를 받으시면서 염증을 잘 조절하신다면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거대 결장과 대장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스마트워치처럼 손목에 착용해 장기간 피부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피부 분석기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강대식 교수 연구팀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와 온도 변화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형상 기억 합금을 기반으로 온도와 습도 등이 피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분석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기는 측정할 때는 센서가 피부에 밀착되고 측정이 끝나면 센서를 자동으로 띄우는 방식으로 땀을 증발시켜 안정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측정에 그치거나 장시간 착용하면 땀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존 장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기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피부 장벽 손상이나 수분 손실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면서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짜고 남은 껍질과 찌꺼기는 그동안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귤 부산물이 악취와 해충을 줄이고 땅심을 키우는 친환경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해 전체 감귤 생산량의 10% 정도인 4만 톤가량의 감귤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폐기 처분되는데 처리 비용만 해도 톤당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농진청이 이 부산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다각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감귤을 가공한 뒤 생기는 침출수, 탈리에겐 미생물이 잘 자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을 살균 중화한 뒤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면 악취를 줄이는 친환경 미생물자가 탄생합니다. 감귤 미생물 쓰고 나서 이제 악취가 저감됐고 또 돼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 해가지고 감귤 정유 성분인 리모넨을 이용하면 친환경 해충 유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넨에 페로몬을 섞은 복합 유인제는 고구마 뿌리를 갉아먹는 큰 검정 풍뎅이 포획률을 기존보다 45%나 향상시켰습니다.
또 고체 형태인 껍질과 벌프는 토양 계량제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흙에 섞어주면 물을 머금는 능력인 보수성이 기존 토양 자재보다 50% 이상 향상돼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기존에 있던 인공토양이라든지 토양 멀칭제라든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수요처에서 원하는 고기능성의 자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귤 부산물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향후에 이 감귤 부산물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현장 실증과 시범 사업을 통해 축산과 조경 분야로도 신기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소형기지국 펜토셀 관리부실로 무단 결제 사태를 초래한 KT가 지난해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든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더 확인한 뒤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결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 건 KT가 지난해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 3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신고는커녕 감염 흔적까지 숨기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모두 43대의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가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KT가 보고한 규모일 뿐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통로로 쓰인 악성 코드 BPF 도어도 지난해 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결제의 원흉으로 지적된 소형 기지국 펜토셀에 대한 KT 관리는 더 부실했습니다. 전국 모든 KT 펜토셀의 인증서가 같은 데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설정돼 불법 펜토셀로 KT 내부망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통신사나 해외 IP로도 내부망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만든 불법 펜토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불법 펜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악성 코드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펜토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피해가 정말 큰데요. 이런 불법 사이트를 대체 누가 만들고 퍼뜨릴까요? 도박 사이트 수백 개를 제작해 판매한 꼭대기 범죄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판돈을 다 합쳐보니 5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광주 지역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도박 사이트 제작 판매 조직의 자금 관리책을 검거한 겁니다. 범죄 조직이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도 찾아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모두 4억 8천여만 원.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국내 최대 도박 사이트 제작 운영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 266개를 제작한 뒤 해외 카지노 영상을 연결해 팔았고 개당 월 300만 원씩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무려 5조 3천억 원.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00개가 넘는 범죄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한 끝에 총책과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주요 간부 7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며 대화 시에는 실명 또는 휴대폰 사용 금지 등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판매하고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금 33억여 원을 추징했고 총책 등 주요 공범 10명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 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수십 배 넘게 팔아 폭리를 취해온 안표상 1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안표를 유통시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안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안표상들은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나 높게 판매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에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17개 안표상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를 받고 안표를 팔았습니다. 유통규모는 최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덜미가 잡혔는데 안표 판매액이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안표팔이 수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와 안표업자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 불법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등입니다. 한 업체는 해외 관광객 등에게 공연 안표를 파는 등 6년간 4만 장이 넘는 안표를 판매해 100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수입 금액은 적게 신고했습니다. 안표상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 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의 국내 해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안표업자의 자금과 은닉재산 추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과 FIU 정보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안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K푸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8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중동으로 20.4% 늘었고 유럽연합과 영국이 14.8%, 북미가 13.9% 증가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 포도가 50.9%, 아이스크림이 22.1%, 라면이 21.7%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르게 늘었습니다. 라면은 중국과 중동, 일본, 미국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고 김치는 일본, 캐나다, 타이완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1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7% 늘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블랙웰 수출 통제 문제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핵물질 협정에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는 관세와 안보 관련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Lee and President Trump met for the second time in less than 3 months, further strengthening their personal rapport and trust and reaching agreement in a wide range of sectors, including trade and tariffs, investments, and the security alliance. 데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 수출 통제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에 대한 YTN의 질문엔 미국은 원잠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의 수건인 한미 원자력 협정 수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uclear sub construction, there are no shipyards in the United States. Yes, there would be some amendments to agreements on handling of nuclear material.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원잠 개발 추진에 대응해
견제에 나설 것이란 한미관계 전문가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중국이 원잠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을 취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켄터 무디스 투자서비스 부회장은 미중 갈등이나 한반도 정세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주 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됐습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도 2, 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분야까지 한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국 막판 변수로 등장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지만 미국 내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인데다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요소입니다.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 탓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필리 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미 측의 요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가 이르면 이번 주엔 발표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일단 큰 틀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필리조선소의 잠수함 건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버거운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건조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우리의 수요에 맞는 저렴한 잠수함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은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인 AI5를 삼성전자 한국 공장과 TSMC 공장 3곳 등 4곳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6일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AI5 칩은 기본적으로 4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테슬라 파트너사인 TSMC와 삼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텔과도 협업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칩 생산량이 부족하다며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AI5에 이은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칩 AI6의 생산을 내년 하반기 가동되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 맡기기로 하고 1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